안녕하세요.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는 연합뉴스 김수진 기자입니다. 2016년에는 아프리카 특파원으로 동아프리카 8개국을 누볐고 2018년에는 회사에 새로 만들어진 팩트체크팀에 합류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팩트체크 기사를 썼는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는데 막막함을 조금 더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팩트체크 역시 기사의 한 유형입니다. 일반적인 기사와 마찬가지로 주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취재 방법이 있는데요. 다만 일반 기사와 팩트체크 기사 사이에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검증 대상 주장이 있느냐 없느냐일 것입니다. 따라서 팩트체크 리서치를 할 때에는 검증 대상 주장의 출처, 근거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장이 제기된 맥락도 이해할 수 있고 취재의 실마리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집니다. 만약에 발언인이 정치인이나 공직자라면 기자로서 직접 연락을 해서 주장의 근거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발언인이 주장에서 특정 기관이나 개인을 지목했다면 해당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취재도 하셔야 됩니다. 이 역시 검증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확인한 해당 기관이나 개인의 입장이 기사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주장에 거론이 된 만큼 지목된 기관이나 개인의 입장을 꼭 취재를 해서 기사에 반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팩트체크 기사는 팩트체커가 검증 대상 주장에 대한 판정을 내림으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용자의 판단과 100%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스스로도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팩트체커가 검증 과정에서 확보한 여러 가지 정보를 최대한 상세하게 제공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2020년 말 유력 야권 정치인들이 했던 발언을 검증한 팩트체크 기사입니다. 당시 일부 정치인들은 당의 회의 발언이나 SNS 게시글을 통해 정부가 K-방역을 홍보하는데 1,200억 원을 썼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당시 이런 발언을 했던 세 정치인에게 각각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참고했다고 지목한 정보들이 각각 다른 정치인이 똑같은 주장을 편 기사를 제공을 해주셔서 원출처를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주장을 검증하지 않고 인용 또 재인용한 거죠. 그런데 이 중 한 정치인이 지목한 기사에서 취재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정부가 K-방역 홍보비로 2020년에 1,003억 원을 편성했고 3차 추경을 통해서 238억 원을 더해서 총 1,241억 원을 홍보했었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K-방역 홍보비 1,200억 원 설의 기원을 찾은 거죠. 덕분에 이 사업이 정말 대외 홍보용인지 알아보겠다는 검증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국회 예결위에 3차 추경안 검토 보고서를 보니까 본 예산 1,003억 원에서 238억 원이 증액돼 1,241억 원을 쓴 사업은 외교부의 코로나19 관련 ODA, 그러니까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업을 K-방역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보고서에 제시된 사업 내용에 더해서 외교부를 추가 취재한 결과 이 사업은 어려움을 겪는 외국을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지 홍보 사업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검증 대상 주장에서 지목된 대상은 정부였죠. 따라서 코로나19 방역을 최일선에서 담당한 중앙사고수습본부에도 확인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알아보니까 국민들에게 방역 수칙을 알리기 위해서 유인물을 제작하고 TV 광고를 하는 등 이런 비용으로 집행된 비용이 67억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1,200억 원과는 굉장히 큰 격차가 있죠. 따라서 검증 대상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정을 내릴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진짜 K-방역 홍보비로 지출한 비용은 없을까? 있다면 얼마일까?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 예산안으로 돌아가서 다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외 홍보 콘텐츠 제작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진짜 K-방역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는데 한 6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는 사실을 취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용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도 기사에 반영을 했고 직접 볼 수 있도록 유튜브 영상을 기사에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검증 대상 주장의 근거와 출처를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 그 주장에서 지목된 기관 혹은 개인을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용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추가 정보를 확인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팩트체커들은 이러한 방식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허위 정보 혹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를 통한 검증이 대표적인데요. 특히 방송사들이 현장 취재를 통한 검증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팩트체크 기사에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하는 방법도 널리 쓰이는데요.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급적 여러 전문가의 견해를 청취를 하고 그 전문가 집단 내에서도 조금 다른 목소리, 다른 견해를 내는 전문가를 꼭 검증에 포함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도 이 방법으로 검증한 팩트체크 기사가 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당시에 입상자들에게 주어지는 꽃다발 때문에 선수들이 피폭 우려가 된다라는 주장을 검증한 기사입니다. 원자핵공학과, 화학과, 의과대학 교수님 등 총 5분에게 의견을 물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서균열 서울대 교수님의 목소리를 반드시 포함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서 교수님께서 다른 원자력 전문가들과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이러한 소수 견해도 있다는 것을 이용자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연락을 드렸고 그 내용을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팩트체크 리서치를 하실 때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김수진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